안녕하세요. 정다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진료할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환자분이셨는데요. 출산 후에 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족발을 너무 많이 드셔서 살이 쪄서 그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족발 왜 드셨어요? 물어봤거든요.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족발을 먹으면 젖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많이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뭐 살만 찌고 하나도 좋아진 게 없었어요. 젖은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러셨거든요. 자, 임신 중에 혹은 출산 후에 뭐 돼지발을 먹어야 젖이 잘 나옵니다. 임신 중에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오돌토돌해진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속설들,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했던 얘기예요. 돼지 족발을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와이프도 젖이 안 나와가지고 족발 막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양재동에 되게 유명한 족발집 있어요. 거기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확히는 뭐냐면요. 족발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돼지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족발은 뭐예요? 돼지 발에 달려있는 살이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2005년도에 경희대학교에서 이거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돼지 앞발을 갖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그 통일탕이랑 처방이랑 섞어서 복용을 시켰더니 산모의 모유가 실제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는 추출된 콜라겐들이 젖이 더 잘 돌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살을 먹었어요? 아니죠. 그걸 고아서 즙을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살을 많이 먹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꼭꼭꼭 수유를 해야 돼. 나는 젖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뭘 먹어야 돼요? 돼지 발을 고아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 비려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잘 안 먹게 되고요.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옛날 미신들이에요. 미신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는 돼지가 앞발을 가지고요. 저제라 그러거든요. 그 앞발을 가지고 땅을 막 파요. 뭘 먹으려고. 막 잘 파잖아요. 파는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잘 파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젖도 막혀서 안 나오는 거니까 돼지발로 파주듯이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는 동류요법이라고 하거나 혹은 대물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물이라는 거는 똑같은 물건, 그리고 동류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종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야, 사자의 심장을 먹으면 우리가 용맹해질 거야. 원숭이의 뇌를 먹으면 똑똑해지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법들에 대한 미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미신들 중에 실제 효과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럼 다음 거에 얘기할 게 뭐냐면 임신 중에 닭을 먹으면, 특히 닭 껍질을 먹으면 애기 피부가 오돌토돌해진대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대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 닭 껍질을 먹으니까 애기 피부도 껍질처럼 될 거야 라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동류 이론 그리고 대물요법 중에 하나예요. 결론만 얘기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드시면 안 돼요. 왜 드시면 안 되냐? 우리 지난 시간에 임신 중에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여기로 돌아갔다 오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칼로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닭의 살은 괜찮아요. 근데 닭의 껍질은 뭐가 많아요? 지방이 많죠. 기름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닭 껍질은 애기 피부가 오돌토돌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해야 돼요? 살이 찌는 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약간 슬픈 소문 중에 하나예요. 자, 임신 중에 과자나 음료수나 이런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애기 머리가 커진대요. 들어보셨어요? 아, 내 머리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정확히는 절반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자를 먹는다고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소화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살이 찌고요. 아기도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분 섭취를 많이 해서 아기도 많이 커지는 겁니다. 아기가 많이 커지면 주로 뭐가 많이 커져요? 머리통이 많이 커져요. 애들 때는. 몸은 요만하고 머리통이 크거든요. 자, 머리통이 자꾸 커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난산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아기가 산도에서 끼어서 못 나오는 거죠.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 걸 조심하는 게 좋고요. 아, 내 머리가 큰 건 엄마가 과자를 많이 먹어서잖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뚱뚱한 건 엄마가 과자를 많이 먹어서잖아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자를 먹거나 음료를 먹는다고 머리가 무작정 커지는 건 아닙니다. 자, 임신 중 음식 부작용 네 번째 속살. 자, 율무 얘기입니다. 율무는 임신 중에 복용하면 안 돼 라는 하는 얘기인데요. 율무는 한의학에서 의이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이인이라고 불러서
인체에 쓸데없는 노폐물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생겼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자꾸 부어요 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율무 자체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율무밥을 먹거나 혹은 뭐 율무차를 마셔가지고 몸의 노폐물을 없애줍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율무 자체가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량 복용 시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태아보다는 임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율무를 과량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율무 자체를 조금 먹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율무 밥을 한번 해 먹었다거나 율무 뻥튀기를 조금 먹었다거나 율무 차를 한 잔 정도 마셨어요 정도로는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율무를 많이 복용했습니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미신 알아봤습니다. 뭐 율무, 돼지족발, 그리고 닭, 그리고 과자 이런 것도 알아보았는데요.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조심할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잘못된 얘기로 혹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필요한 음식 혹은 피해야 할 음식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 실제로 그 돼지를 고아가지고 그 성분을 갖다가 먹였더니 실제로 젖이 이게 왜 이렇게 젖이란 말이 안 나오냐? 모유. 알았어요. 모유.